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전산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대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전산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연이어서 계속해서 원전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한전산업이 좀 수혜주로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전에 6월 달에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원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어떤 이제 급등 흐름들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 SMR 예타 부분들 신청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제 장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핵 폐기물 관련해서 핵 연료 재활용 뭐 이런 부분들 기술을 미국이 승인했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장중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우진이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원전 이슈가 나왔냐면은 이제 체코 원전 있죠. 체코 원전이 내년에는 폴란드고 내후년이니까 2023년 이때 아마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체코의 두코바니법 개정안이 뭐 통과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예 원전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싹 배제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남느냐? 한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 정도.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3파전. 이런 부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수주를 따낼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떤 기대감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전 이슈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해외 원전 프로젝트 이슈에 따른 이제 어떤 기대감이 원전주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런 상승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차기 대선 주자들 이런 이제 하나의 공약 속에서 이제 정책 수혜주로 좀 떠오를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는 이제 이집트 원전의 2차 측 분야, 요것도 우리가 계속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집트 2차 측 분야에 대한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사업자가 선정이 돼요. 한수원이 지금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조금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이집트 원전의 2차 측 분야 수주 위에서 현지 기업가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뭐 한 1, 2조 정도 되는 것 같고, 1,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 부분의 사업자 선정도 올해 좀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뭐 더 크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없어서 최근에는 좀 조용조용한데, 이런 부분들도 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따낸다 라고 하면은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원전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체코 원전 관련 이슈가 또 나왔고, 우리가 원전 이슈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해외 원전 프로젝트나 탈탄소 정책에 맞춰서 또 원전 관련 주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어떠한 전환, 차기 대선 주자들의 뭐 이런 공약 이런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지, 어떠한 이제 실적적인 요소가 이마만큼 증가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전산업의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한전산업의 실적을 한번 볼게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한 기업이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한 3천억대 나오죠. 영업이익도 한 100억대 중후반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도 100억대 한 초중반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배당도 굉장히 많이 줘요.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실적이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작년 수준이랑 비슷하거나 또이또이 할 거예요. 아마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주가는 어떤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간 거죠. 실적과 어떤 주가의 괴리가 많이 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PER이 지금 한 50배 정도, PBR은 5배 정도까지 막 이렇게 치솟아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결코 이제 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작년에 이제 한전산업의 PER이 10배 수준이었거든요.
10배 수준이었고 이전에도 한 평균적으로 10배 수준을 유지를 하는 종목인데 이게 갑자기 50배가 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익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괴리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결코 싸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전체적인 주가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위치가 과거에 고점을 찍고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가격적인 위치가 녹록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의 어떤 투자의 관점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원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워낙에 탄력을 강하게 보여주니까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6,000원과 17,000원을 저항대로 두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이 구간을 도달은 하는데 돌파는 안 돼요. 터치도 하고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돌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오늘도 시초가가 이렇게 떠서 갔지만 역시나 또 돌파가 되지 못하고 음방에 밀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역시나 오늘도 좀 돌파는 힘겨워 보입니다. 아래로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11,450원 정도의 어떤 자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박스권인데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13,800원? 13,900원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지면서 들어주는 자리예요. 이걸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또 한참 쉬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어떤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13,800원, 900원 정도의 하나의 기준을 두고서 지지 여부와 반등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올라갈 때는 16,000원과 17,000원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돌파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고 나서 음봉이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음봉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이렇게 음봉이 뜨고 나서 음봉이 나오고 후속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상 주가 보면은 이렇게 음봉의 거래량이 단독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최근에도 보면은 이렇게 매수의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죠. 이거에, 이렇게 매수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단독해서 음봉의 거래량이 딱 터진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오늘 좀 터지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또 공교롭게 한 16,000원 근처에서 이렇게 터지니까, 결국에 이 구간에서는 어떤 매수와 매도의 힘에서, 매도의 힘이 더 강했고, 어떠한 이제 적극적인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또 누군가는 샀을 거 아닙니까? 물린 거죠. 예, 물렸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라가면 또 역시나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본전에 왔으니까 팔려고 하는 그런 이제 또 심리가 작용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6,000원대 언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돌파하기가 힘든 자리인데 거기서 또 음봉까지 터져버리니까 단기적인 영향은 사실 오늘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이후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흐름들에서 돌파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꺾여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지금은 돌파가 된다 꺾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확인하고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돌파가 되면 위에서 신고가 뚫어주는 거 보고 하는 게 낫고 내려오게 된다면 밑에서 저가 매수나 이런 반등 여부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낫지 괜히 이 구간에 애매하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수익도 안 나고 손실 나고 뭐 이런 이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들고 계신 어떠한 단가에 따라서 항상 대응 전략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13,800원, 900원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반등의 역할을 해주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라가면 16,000원과 17,000원에서의 강한 저항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9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장중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대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이 있고요.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AP 테마를 검색하신 이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급등하는 테마주들도 그날 어떤 테마주가 급등하는지도 또 파악이 빨리 가능하고, 시장 주도주들이 오늘 무엇인지도 한눈에 좀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동향, 테마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